치과 치료와 보철물 속에 숨어있는 금속, 베릴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 후 보철물을 입에 넣고 생활하시지만 그 재료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 성분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릴륨이라는 금속이 왜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륨은 매우 가볍고 단단한 금속입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과거에는 치과용 금속 합금, 특히 금속, 도제 보철물이나 국소이치의 내부 프레임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베릴륨을 소량 포함하면 금속의 녹는 점이 낮아지고 가공성이 좋아지며 연마가 쉬워지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들 사이에서 실용적인 금속으로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베릴륨이 건강에 해로운 중금속이며 특히 흡입 시 폐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릴륨의 유해성. 국제암연구소, 즉 IARC에서는 베릴륨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 폐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베릴륨 질환이나 심하면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철물을 가공하거나 연마하는 과정에서 기공사들이 이 베릴륨 분진을 흡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환자들이 베릴륨 성분을 보철물로 장기간 입안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 재료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 2011년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MBC, PD수첩에서 한 네트워크 치과가 무자격 기공사를 고용해 베릴륨이 포함된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로 인해 큰 사회적 반향이 일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베릴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철물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고 법원에서도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베릴륨 함량이 0.02% 이하인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수의 치과 재료 업체들은 베릴륨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무베릴륨 합금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할 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 여러분은 치과 치료 시 보철물 재료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철물에 베릴륨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치과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 의료진과 기공사분들은 가공 작업 시 반드시 방진 마스크, 환기 시스템, 국소 배기 장치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업 공간 내에 떠다니는 분진을 흡입하게 되고 그게 수년, 수십 년 쌓이면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무베릴륨 합금 보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공소나 저가 보철물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베릴륨이 소량 포함된 합금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하고 재료 선택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릴륨은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없는 금속이지만 치과 치료라는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치과 보철물도 안전한 재료를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꼭 물어보시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지켜드리는데 오늘 이 소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